자, 그럼 한번 저희 같이 마지막 피날레를 지우야 한번 같이 잘 해봅시다. 아시겠죠?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시험 기간이잖아. 이번에 시험 보는 친구들 잘 준비해보세요. 저희 다음 장은 이제 연습 문제고 쭉 넘어가겠습니다.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자, 이제 46쪽 가보시면 약간 이 책 구성이 재밌는 게 꽤 마음에 들어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내용 하기 전에 여러분 많이 봤었던 그 위치 관계라는 내용이 잠깐 나와. 자, 일단 자, 위에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사실 여기가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걸 그대로 쓰면 됩니다. 어떤 내용? 자, 위에 제목이 위치 관계인데 쌤 이게 뜻이 뭐예요? 너네 알잖아. 자, 밑에 보시면 이제 이런 말들 보이세요? 특히 우리가 이제 어떤 함수를 두 개 이상 줬을 때 걔네들의 그래프를 그리시면 만나는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걸 멋있게 말하면 위치 관계라고 표현해요. 위치 관계. 지금부터 이제 하고자 하는 게 이 위치 관계인 거예요. 대신에 누구랑? 이번에 배운 쌍곡선, 타원, 포물선이랑 위치 관계 보자라는 얘기야. 그리고 자, 우리가 이제 요거를 확인하는 원래 첫 번째 방법은 그럼 그래프를 직접 그려서 확인하셔도 되는데 그게 사실은 말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자, 위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결론한 게 밑줄 그어볼게요. 교점의 개수. 어쩌면 다시 얘네들을 다르게 말하면 교점의 개수라고 부를 수 있거든. 다시 두 점에서 만난다? 교점 두 개란 얘기예요. 한 점 만난다? 교점 한 개란 얘기야. 안 만난다? 교점 빵 개란 얘기라 사실 이게 교점의 개수예요. 그런데 위에 보시면요. 결론적으로 여기 다들 아시죠 이거? 이거 실근의 개수랑 같다. 이거네요. 별표. 우리가 이제 이걸 그냥 또 이용할 거예요. 자, 어쩌면 이제 이런 함수 문제를 연립해서 여기 사이에 생략되어 있는 거 어쩌면 연립이란 과정을 통해서 간 연립. 그리고 이제 실근의 개수를 구할 거고 다들 머릿속에 실근의 개수 하면 떠오르는 게 밑에 있는 뭐 판별식이죠. 그래서 여기 그냥 여러분들이 아시는 판별식으로 다 체크를 하면 돼서 생각보다는 괜찮아요. 그래서 아무튼 다들 아시는 결론입니다. 판별식이 양수면 2점 만난다. 판별식이 0이면 1점 만난다. 판별식이 음수면 안 만난다. 사실 오늘 내용은 이걸로 다 풀 수가 있어요. 모든 문제를. 근데 뒤에 가서 이제 이게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몇 가지 공식도 만들고 하는 겁니다. 내려가서 자, 한번 뭔 소리인지 시범 보여줄까요? 예를 들어 이제 이런 문제 있잖아요. 많이 봤잖아. 너네 지금 수학 1에서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직선함수랑 지수함수랑 위치관계, 직선함수랑 로그함수랑 위치관계, 직선함수랑 삼각함수랑 위치가 그런 문제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세요? 도입부가 하나 씹어볼게요. 자, 얘랑 얘 위치관계 말하세요. 교점 몇 개냐고요? 연립부터 할게요. 자, 얘 반대편 2항에서 이렇게 정리해볼까요? x는 정리해서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대입법이죠. 대입하시면 이렇게 연립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이제 반대편 2항에서 정리해 보시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여기서 이제 판별식을 구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고1 때 2차 함수 했던 거랑 똑같이 하라고요. 뭐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얘 구해보시면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요. 요거 0 나오죠? 그쵸? 이 말은 송이야. 얘 실근 몇 개란 얘기야. 그 말은 얘 교점 몇 개란 얘기예요. 교점이 한 개다. 그래서 정답은 한 점에서 만난다 쓰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한 점에서 만난다. 클리어. 자, 오른쪽에 두 문제 한번 해보시기 똑같아요. 여기 대입해서 이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푸시라는 거예요. 해봐. 원래 이 과목이 그래서 고2 때 배울 수가 있는 게 너네가 이제 아는 걸 참고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근데 이제 약간 미적분 같은 과목은 지금 못 배워요. 너네가 별로 아는 게 없어가지고. 확통도 지금 배울 수 있긴 합니다.
일단은요. 자, 아무튼 위치관계. 요게 이제 일단은 마지막 내용이에요. 포물선의 위치관계, 타원의 위치관계, 쌍곡선의 위치관계를 다 묻고, 특별히 저희가 접한다, 그러니까 접선에 좀 관심 많거든요. 옛날부터. 접선 구하는 것까지 할 건데, 사실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푸시라는 거예요.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연립해서 방정식의 판별식을 쓰면 됩니다. 시간을 좀 잴게요. 자, 식 대입해서 연립해서 판별식 구하세요. 다시 말할게. 원래는 이게 함수 관련 문제야. 그래프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그려서 보면 안 돼요. 된다고. 근데 언제 그릴 것이며, 사람은 정확히 못 그립니다. 사람은. 그래서 원래 위치관계는 그래프를 그려서 풀지 않아. 예전부터. 그냥 이제 방정식으로 푸는 거예요. 방정식으로. 우리가 이미 아는 관계 이용하세요. 교점의 개수랑 실근의 개수랑 같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거 제가 한번 그러면 두 문제 맞춰 한번 또 풀어보고, 다음 장에 한 페이지밖에 없어, 이 내용은. 이미 아시는 문제 나올 겁니다. 자, 이어갈게요. 자, 일단 요거, 일단 혹시 이거, 에리나, 요 2번 문제, 얘랑 얘 위치가 혹시 뭐 나왔어요? 다들 두 점에서 만난 나왔어요. 판별식 양수이고. 자, 한번 대입해 볼게요. 이번에는요, 아까 요게 좀 불편해 보이는데, 제가 이번에는요, 얘 대입을 y는 요걸로 한번 대입해 볼게요. 두 자리에다가. 대입은 둘 중에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자, y 자리에 x 플러스 1 대입하시는 거예요. 얘 한번 쭉 전개해서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고인물이라 암산이 돼요. 와,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4, 4, 4, 0. 이거구나. 이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오시고요. 요거에 이제 판별식 한번 구해보시면, b제곱 빼기 4ac 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요게 64, 즉, 양수가 나옵니다. 즉, 이 말은요, 실근이 두 개라는 얘기야. 즉, 다시 말하면 얘는 교점이 두 개라는 얘기예요. 요거 다들 알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가 정식 명칭이에요. 네. 그러니까 딸랑 교점이 두 개 나쁘진 않은데 성의가 없으니까 풀 네임으로 기억하시고요. 얘도 마찬가지. 혹시 이거 스통이랑 풀어봤어? 얘는 뭐 나오게? 망나지 아닙니다. 얘도 이제 한번 연립해서 그냥 요거를 말로만 할게요. 판별식 구해보시면 음수가 나올 겁니다. 즉 얘는 실근이 없어요. 즉 그 말은요, 교점이 없어요. 즉 그 말은요,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제 다 우리가 아는 걸로 그냥 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장. 이 문제 빼먹을 수 없잖아. 예를 들어서 뭐 1-1번 같은 문제 있잖아요. 다들 아시는 1-1번 같은 문제인데 그냥 1-2번 풀게요. 자, 이번에 거꾸로 이제 왔다 갔다 문제라 부를까요? 위치 관계를 줍니다. 나 안 만나는데요. 나 한 점 만나는데요. 나 두 점 만나는데요. 라고 줘도 판별식 관련 부등식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2번 하나만 풀겠습니다. 자, 이번에 반대 상황인 거야. 자, 위치 관계를 줘요. 나 안 만난다.
그때 K의 범위 한번 구해보세요. 자, 요거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자, 만나지 않을 때라고 해서 거꾸로 이제 위치 관계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 연립할게요. 자, y 자리에 한번 대입하시면 이렇게 나오시겠죠? 자, 양쪽에 20 곱하겠습니다. 양쪽에 20 곱하시면 분모를 다 지울 수가 있어요. 얘 전개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쓸게요. 전개한 거. 암산. 이렇게 해서 일단은 시간을 만들 수 있겠죠. 그 마이너스가 불편한 친구들은 양쪽에 마이너스 1 곱하세요. 이렇게 해서 구하신 다음에 판별식 가겠습니다. 판별식 D 혹시 짝수 버전 아니면 그거 쓰세요. 자, B제곱 마이너스 4A C입니다. 요게 판별식이고, 자, 얘 지금 만나지 않을 때라고 했으니까 이거 여러분, 자, 이거 판별식이 아니라 뭐면 돼? 이렇게 이제 식 세우라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뭐 2차 함수랑 똑같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뒤에 한번 정리해 보시면 80k 제곱 마이너스 80이 되고 양쪽에 80을 나누겠습니다. 얘 인수분해 가능하니까 고1 때 배웠던 2차 분리식 한번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정답이 나옵니다. 뭐 이런 문제 있잖아요. 아마 바로 위에 있는 문제 본 적 있을까? 3개가 한 세트 문제 또 나올 수 있구나.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어차피 이 내용에서 이어지는 건데 이번 암호학고 시험 범위가 다음 장까지예요. 다음 장까지. 다음 장에 이제 위에 제목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3가지 위치 관계 배웠잖아. 특히 그 중에서 누구? 접한다. 그러니까 항상 그 접선에 관심이 많아. 우리 옛날부터 그랬어. 원 때도 맨 마지막 내용이 접한다. 접선. 이 접선이 결론적으로 자, 3가지 유형. 그러니까 혹시 원이 기억나시면 원 때도 3가지였어요. 그 3가지 유형 한번 체크를 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이 접한다.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접한다에 관심이 많은데 일단은요, 몇 가지 필기를 좀 드리고 한번 풀이를 설명드릴게요. 자, 이 접선이라는 제목인데 일단은 좀 확대할까 여기를? 자, 여기서 봐. 접선인데 일단 이 접선이 쌤 뭐예요? 다시 아시는 접하는 선. 네, 약자 접하는 선. 뭐 접하는 선, 접선. 네, 약자고 방금 저희가 접한다 배우고 왔잖아요. 한 번 동지나 접한다는 연립했을 때 판별식이 뭐였더라? 자, 접한다를 약간 거의 같은 말로 한 점 만나는 걸 말해요. 판별식이 뭐일 때예요? 영. 실제로 재밌는 게 뭐냐면 밑에 막 공식이 잔뜩 써 있잖아. 저 공식이 원래 필수가 아니에요. 제가 한 2가지 풀이를 말해줄게. 첫 번째 풀이는요, 방금 한 거를 그냥 똑같이 또 하면 다 정답은 나와요. 자, 방금 한 게 뭐였냐면 연립을 해서 뭐 판별식이 0이다로 식을 세워서 푸는 풀이도 있다는 거예요.
접한다 문제니까 판별식 0. 또 가능한 거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풀이.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제 추천드리는 건 2번 풀이에요. 이게 이제 해보시면 되긴 되는데 어쨌든 연립을 또 해야 되고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서 밑에 보시면 여기 막 공식 같은 거 잔뜩 보이세요? 결국 이 공식을 암기하세요. 이유는 빠르니까요. 공식이 요 빠르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정식이면 그냥 앞장처럼 다 풀 수 있다 보여드릴 거예요. 다 풀 수 있어 모든 문제. 근데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의 장점은 앞장처럼 풀면 된다. 새로운 거 필요 없다. 단점은 오래 걸린다. 이 장점은 빠르다. 단점 외우셔야 됩니다. 뭐 장단점이 있겠죠. 제일 좋은 건 둘 다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원을 좀 기억하시면 크게 세 가지 유형이 나와. 세 가지 유형. 첫 번째가 유형 세 가지 밑에 써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보통 이제 기울기. 그러니까 이제 접선을 만들려고 뭔가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주냐에 따라서 유형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기울기를 주는 경우가 있어. 기울기를 줄게. 라는 경우. 두 번째는요. 이제 위의 점. 이제 위에 있는 점. 다른 말로 접점이라 불리는 걸 주는 문제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바깥점이라고 해서 이거 두 개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둘 다 점은 점인데 얘는 바깥에서 뭐 그었다. 특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 그었다. 오랜만에 이 말 보실까요? 뭐 그었다 이런 말 나오면 바깥점 유형이라 부를게요. 이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야. 저는요 지금 수업 방식을 남은 시간 이걸로 되는 거 보여드릴게요. 다 됩니다. 모든 문제가. 근데 좀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보여드리고 외울 겁니다. 이제 뭐 다 써있는 거 외우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한번 그러면 오른쪽 밑에 개념 체크고요. 거기서 보여드릴게요. 자, 수업 방식은요. 제가 하나 시범 보여드리고 너네 하나 해볼게요. 사실 공식만 외우면 사실 이 수업 정말 진짜 한 10분 만에 끝나가 외워서 입하면 되거든요. 싹 다. 근데 이제 이 과정 잘 보시라고요. 과정도. 자, 다음 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있는 1-1번 문제 보이세요? 그럼 이제 이런 문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본 적 있잖아요. 이제 사실 이 문제. 자, 여기에 일단은 첫 번째 유형 어쩌면 기울기 유형입니다. 기울기를 주는 유형이 있다는 거고. 그럼 제가 한번 여기다가 지금은 공식이 아니라 과정이야. 판별식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요 위에 제목 보시면 직선 만들래요. 직선. 자, 보통 직선을 만들려면 몇 가지 줘야 돼. 특히 이제 우리한테 주면 좋은 게 보통 준비물이라고 부를까? 보통 직선을 만들 때 가장 기본적인 준비물은 어쩌면 점한계랑 기울기 하나는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점한계랑 기울기 하나를 주면 돼. 보통 이제 기울기 대신에 뭐 이렇게 다른 뭐 점 하나, 점 두 개도 괜찮긴 해요. 아무튼 이제 보통 기본은 점한계 기울기 하나야. 그리고 자, 다들 이미 아시겠지만 이제 혹시나 해서 한 가지 상식 좀 써드릴게요. 점을 제가 편의상 A, B라 부를게요. 점한계를. 그리고 또 기울기는 모를 때 M이라고 많이 씁니다. 수학에서. 요렇게 두 개를 주면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직선은. 자, 이거 하나 외우시래요. 고1 때 배우는데. 자, 아마 고1 때 요렇게 암기한 적도 있을 거야. 이제 요렇게 바로 식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점한계랑 기울기 하나 주면 식 만들 수 있다고요. 네. 저희가 이제 근데 문제 보시면 몇 개 덜 준다는 거야. 이제 그 덜 준 걸 저희가 알아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는 다시 이번 문제는 기울기는 하나 주고 있는 거예요. 기울기. 그리고 자, 기울기를 주면 오히려 감사한 게, 자, 직선 만들어 볼게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기울기가 늘 이 자리가 기울기 자리만 아시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되고, 현재 이 자리를 저희가 모르는 거잖아. 그럼 제가 B라고 문자를 쓸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 이제 요 B를 구하기 위해서 앞에 보시면 어디? 얘랑 얘랑 지금 뭐 한다고요? 접한다. 라는 문제가 바로 앞장 문제였어요. 뭐 접한다 문제. 자, 어떻게 하자고? 얘랑 얘를 연립합니다. 자, 여기 제가 연립한식 쓸게요.
자, 한번 연립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 식을 또 정리를 할 거예요. 당연히. 이 식 한번 전개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자, 반대편 2항에서 한번 묶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산이 잘 안 되냐. 자, 이렇게. 여기서 이제 판별식을 구하시는 거예요. 자, 판별식 D 한번 구해볼까요? B제곱 마이너스 4A C 맞나요? 그래서 판별식이 0이다라고 식을 세워보시면 되고, 얘 한번 전개해 보시면, 자, 얘 전개할게요. 16B제곱 더하기 64B 더하기 64 에다가 빼기 16B제곱이라 이렇게 두 개가 지워진다는 거예요. 얘 풀어보시면 B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끝났거든요. B 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이 문제의 최종 정답은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오래 걸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능은 한데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래 걸려서 이제 수학자들이 공식을 만들어 놓은 거야. 사실 이걸로 만든 공식이야. 공식은요. 제가 공식은 소개 안 드릴 거예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왜 그 공식인데요? 이걸로 만든 공식이야. 판별식으로. 자, 밑에 있는 거 그냥 한번 더 해볼까? 자, 2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자, 이제 이 과정으로 한번 해보시고, 아, 그래 되는구나. 부터 한번 이해해봐. 그 다음에 공식을 외워. 그러니까 정 공식을 외우기 싫다면 과정을 따라가 이렇게 하면 다 전부 다 모든 문제를. 일단은 직선의 방정식 뼈대를 세운 다음에 연립해서 판별식 0 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2번 문제입니다. 한번 더 해봐. 자, 지금 공식 말고 과정으로 푸는 중이에요. 아마 도덕 시간에 들어본 말 있잖아. 이게 이제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 좋은 말이죠? 진짜네. 특히 수학은 진짜예요. 보통 이제 공식만 딸랑 외우시면 응용이 안 돼요, 지금. 모르잖아, 뭘. 외웠으니까. 자, 1번에 2번 문제입니다. 이번 유형이 소위 기울기 유형이라 불리는 거예요. 기울기를 주고 접선구이라. 자, 그럼 제가 한번 더 같이 가볼까요? 금방 하겠죠? 자, 기울기가 2인 직선 구할 건데 접하고 접선이라 부릅니다. 자, 먼저 기울기를 주면 기울기로 식의 뼈대를 만듭니다. 기울기를 주면 좀 쉬워. 그래서 식을 만드시고요. 요거 두 개 연립하자는 거죠. 대입법. 연립하시면 여기 쓸게요. x제곱은 마이너스 4x 빼기 2b가 되고, 반대편 2항에서 정리하신 다음에 여기서 아연아 판별식이 뭐? 접한다는 거니까 판별식이 영어로 식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b값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얘 풀어보시면 b값이 4 되는 거 맞나요? 잠깐만. 여기 8이구나. b제곱 빼기 48이구나. 2네요, 2.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y는 2x 플러스 2. 다들 나오셨나요? 이게 정답이에요. 여기에 접선 구하는 방법이야. 접한다. 그래서 자, 밑에 자 2번에 1번 가보겠습니다. 자, 2번은 이제 다른 유형인데, 두 번째 유형은 위의 점이라 불리는 유형은 위의 점. 자, 위의 점을 주면요. 자, 비교하면요. 뭐 똑같아요. 이렇게 위의 점을 줘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번 시범 보여드릴까요? 2번에 1번으로. 자, 얘 지금 위의 점에서의 접선 구하래. 자, 이번에는 반대로 위의 점이 나와 있고 기울기를 모르잖아. 자, 이럴 때는요. 기울기를 제가 하나 선포할게요. 소문자에 가고. 그러니까 일단은 연립을 하시려면 식을 만들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울기를 적당히 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뒤에 자, 요 접선의 방정식 뼈대를 저희가 아까 제가 위에 필기한 요 공식 하나 외워서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어요. 되게 복잡해 슬슬. 자, 이렇게 식을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 여러분들은 여기 y 자리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얘 제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 제곱을 해야 됩니다. 자, 한번 제곱 해볼게요. 뭐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이제 5이잖아. 18살인데 못할 게 뭐 있어요? 여기 아니죠? 자, 요거 제곱이죠? 자, 요게 지금 연립한 거예요. y 자리에 대입을 했는데, 자, 이거 제곱할 때 팁 하나 드리자면,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볼 수 있거든요. 정답이 말고. 요거 두 개를 한 덩어리로 보세요. 한 덩어리씩. 완전 제곱식. 갑니다. 왼쪽 제곱. 오른쪽 제곱. 두 개 곱한 다음 2배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 이제 이렇게 해서 아무튼 이제 할 수 있긴 해요. 이게 전개를 또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을 외우시라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이게 이제 복잡할수록. 자, 얘 뭐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또 정리해야 돼. 또 힘들긴 하네. 자, m제곱. 요것도 한번 쭉 분배해 보시면요. 여기 쓸게요. 일단 바오는 거 한번 보긴 하세요, 일단은. 되는지 안 되는지. 더하기 4, 4mx, 더하기 8m, 넘어와 2x, 0. 자, 이렇게, 빅3인가요? 10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동류항끼리 x의 제곱 모이세요. 이렇게 없네. 자, x 모이세요. 하나, 둘, 셋. 요거 제가 이번에는 너무 복잡하니까 짝수 공식 쓸게요. 이렇게. 그래 남는 거 뒤로 가세요. 잠깐만. 이것도 있네. 뭐라고 써야겠다. 그럼 저 8. 어? M이에요. M이요? 8M이요? 요거요? 8M. 8M이구나. 이거 8M이구나. 여기 플러스 1. 8M을 맨 뒤로 뺄게요. 하나 더 있구나. 잠깐만. 나 지금 뭐하는 중이지? 4M제. 그냥, 정리한 거 보이세요? 판별식을 쓰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판별식을 일단 정리로 쓸지 않았지. 열심히 했는데. 사람 같은데? 잠깐만, 이 더하기 4 어딨지? 근데 이거 맞나? 내가 뭔가 실수한 것 같네, 느낌이. 잠깐만요. x 요거 4에 여기 있고, x 요거 2x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x 없는 것들, 요거 세 개를 맨 뒤에 다 있죠, 이렇게. 오케이, 다 왔습니다. 자, 이제 판별식도 써야 돼. 안 끝났어요. 지금 열리까지 한 겁니다. 여기서 판별식 D가 0이다. 로식을 세우실 거고, 요거 제곱. 짝수 버전의 판별식은 마이너스 AC입니다. 마이너스 AC. 요게 0이다라고 식을 세워보시면 아마도 이제 M 값이 나오지 않겠냐 라는 내용인데 엄청 복잡하죠. 이렇게. 그래서 한번 구해보시면 보여야겠다. M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온답니다. 아마 해보시면 나올 거예요. 해서 이제 어딨니? 요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시면 어쨌든 이제 판별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게 가능은 한데 너무 복잡하다는 거야. 이제 감이 갈수록.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잘 하지 않긴 해요. 그래도 이거 한번 해볼까? 얘는 괜찮을 거야. 얘보다는. 그러니까 얘가 어려웠던 이유가 여기가 y제곱자리라서 어려웠던 얘는 괜찮을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까지만 과정을 할게. 어차피 마지막 유형도 점 주는 거랑 똑같이 하면 돼요. 이런 과정으로도 풀 수가 있구나. 자, 밑에 있는 2번에 2번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과정으로. 자, 이번 문제는 이제 위의 점, 유형이라 불러요. 위의 점. 점 한 개를 주고 접선 구해라 이런 문제인데, 이 문제는요, 일단은 기울기를 모르잖아. 기울기를 뭐 m이라고 두고 식을 한 개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배우신 대로 연립해서 판별식이 0으로 가보시면
나오긴 나옵니다. 제가 사실은 약간 경험해 보시라는 거야. 이렇게 몸소. 아, 되긴 되는데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이런 걸 잘해요. 일단은 기본부터 심화까지 다 잘하는 거야. 그래서 미리 세팅 좀 할게요. 이건 좀 쉽네요,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위에는 좀 이제 y제곱이라 어려웠던 거, 얘는 좀 괜찮아요. 이렇게 해보시면. 이렇게 해보시면 이제, 이번에 정말 했어요. n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울기가 나오고, 여기에 있는 m 자리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최종 정답은 그래서 이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판별식으로 푸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일단 흐름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가능한데 할 이유가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자, 일단 앞장 돌아가서 자 이제 외우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제 가능은 한데, 자, 우리가 특별히 접한다, 그러니까 한 점 만나는 거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자, 그리고 앞장 가보시면, 근데 이제 약간 포물선 쪽이 아쉬운 게, 이게 포물선, 다들 기억나? 식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공식도 두 개씩 있어요, 이게. 그게 약간 아쉬워요, 여기가. 자, 아무튼, 자, 외우겠습니다. 자, 먼저, 기울기 버전의 공식은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가 y제곱일 때랑 x제곱일 때랑, 여기 좀 공식이 달라요. 그래서 얘를 이제 외우시면 되는데, 제가 약간 수업 방식을 그냥 일단 바로 한번 공식 보고 한번 적용해보는 걸로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요 공식입니다. 자, y는 자, 기울기를 m이라고 주는 경우야. 기울기를. 그러니까 오른쪽에 1번 문제 같은 거야. 기울기 주는 경우. 이 경우에 y는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는 당연히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저기가 기울자리고 여기 뒷부분 여기를 외워. 여기를 안 외워. 여기를. 자, 그런데 구분을 해야 돼. 자, 어떻게? 자, y제곱으로 시작하는 포물선의 기울기 주는 문제는요, 이 뒷부분이 n분의 p 라고 공식을 쓰면 뭐 1초 만에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자, p가 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초점 자리에 그 p가 접힙니다. 그래서 바로 p를 알아오시고 n분의 p 하시면 공식이 됩니다. 그리고 자, 밑에 있는 요거는요, x제곱으로 시작하는 그때의 공식이야. 뒤에 외우세요. 마이너스 m제곱 p. 그러니까 그냥 시험 기간에 빠르게 외우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뭐 똑같이 나올 거니까. y는 mx 빼기 m제곱 p 라고 쓰면 됩니다. 자, 다음 장 아까 전에 우리 1번문 다 풀었잖아. 맞나? 1번문 돌아가 바로 적용 들어갑니다. 위에 공간에서 거기다가 한번 제가 요 공식 칠판에 한번 띄워드릴 거니까 뭐 책을 한번 보고 떠듬떠듬 그냥 대입해 보세요. 자, 다음 장에 있는 1번 문제 두 문제입니다. 자, 아까 구한 거랑 같은 또 확인해봐. 같을 겁니다. 자, 이 공식 쌤 설명을 안 했나요? 설명은 반별식이야. 이 공식을 이제 수학자들이 해보니까 이 식이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 이제 여기 이제 두 문제 하나고 그거 두 개 문제예요. 자, 먼저 일단 구하시기 전에 우리가 알아볼 게 m과 p야. m과 p. 혹시 이거 시우야. 1번 문제에서 m이 얼마인 줄 아세요? 마이너스 1호. 여기 기울기를 의미하죠.
혹시 P는 오랜만에 얼마일 것 같아요? 자, P라는 게 여기가 4P. 요 자리를 4P라고 두시면 돼요. 얼마일까요? 2. 네. 그리고 자, 하나 더. 둘 중에서 1번씩 써야 돼, 1번씩 써야 돼? 2번씩. 여기 Y제곱, 요걸로 갈 때는 2씩 쓰는 거예요. 그래서 포물선이 약간 조금 조심을 해야 돼. 식이 두 개씩 있단 말이야. 그럼 바로 갈게요. 1번식에 의하면 Y는 mx 플러스 m분의 p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풀어보시면 아까 혹시 이거 아까 나왔었나요? 판별식으로 똑같이 나온다는 거지.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외우세요. 아시겠죠? 두 번째 문제. 자, 요거 동진아, 얘 혹시 일단 m 값은 얼마예요? 2요. 기울기. 그리고 p 값 얼마예요?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1이죠. 여기를 4p라고 두고 p를 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 얘도 지금 조심하세요. x의 제곱이니까 이식을 써야 돼요. 이식을. 그래서 결론적으로 쓸게요. y는 2x 마이너스 m제곱 곱하기 p예요. 이렇게 해서 한번 계산해 보시면 얼마 나온다? 2x 플러스 2 맞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아까 이거 아마 나왔을 거예요.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지. 자, 외우겠습니다. 다시 한번 y는 mx 더하기 m분의 p. 그 다음 y는 mx 빼기 m제곱 p입니다. 아시겠죠? 자, 외우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자, 앞장 가볼게요. 두 번째 유형 아까 우리 위의 점 유형 되었잖아. 자, 위의 점 유형. 요 밑에 있는 게 공식입니다. 밑에 있는 거. 자, 2번도 한번 같이 볼 건데, 근데 2번은 사실 공식이 두 개처럼 보이지만 그냥 같이 해도 괜찮아요. 약간 구조가 똑같아. 구조는. 자, 어떻게 하자고? 잘 봐. 여기 지금 보시면 위의 점, 자, 이렇게 이제 x1, y는 위의 점을 줄 때 이 공식을 쓰면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어떤 공식? 잘 보세요. 자, 먼저 요 식일 텐데, 잘 봐. 요 왼쪽을 보시면 요 y제곱을 두 개로 쪼갭니다. 그러니까 y제곱을요, 쪼개서 한쪽에다가 이 숫자를 쓰라는 거예요. 이 숫자를. 그리고 오른쪽은요, 여기가 원래 4p였잖아. 4p인데요. 여기 공식 보면 2p로 바뀌어요. 4p가 2p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뭐를 써라? 그냥 x가 아니라 x 더하기 이거 라고 쓰면 곧바로 이제 접선이 나옵니다. 자, 얘가 약간 헷갈리니까 제가 바로 하나 보여드릴까요? 예를 들어 이런 문제인 거야. 여기 자, 위의 점 아무거나 2,4 위의 점 맞거든요. 요거 바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한다고? 자, 먼저 y쪽 먼저. 요 y쪽을요, 쪼개라는 거예요. 이렇게 4 하나 넣어서 4y로 쪼개시면 오른쪽은요, 여기가 이제 원래 4p자리인데 요 4p를 절반, 이거의 절반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 자리는요, 괄호치고 x에다가 요 숫자를 더한 걸 쓰면 돼요. 요게 접선입니다. 요 구조 이해하시겠어요? 뭐 그냥 그대로 한 겁니다. 이렇게. 근데 얘는요, 왜 같이 하냐면 밑에 있는 게 이제 구조가 똑같아요. 보시면 이번에는 x제곱이니까 x를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절반, 여기 y에다가 y 하나 더해주라고요.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됩니다. 다음 자 가볼까? 자, 아까 밑에 2번에 1, 2번 문제 있지. 우리 고생했잖아요. 이 공식 쓰면 뭐 한 10초 내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장의 오른쪽 페이지에 2번 문제 한 번 더 공식 연습 들어갑니다. 자, 아까랑 똑같은 거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그러니까 너네 눈으로 보라고요. 제발. 그러니까 제발 부터 여러분들 좀, 너네 그 MG 친구들은 MG. 아무튼 요즘 학생 다 이제 안 믿잖아. 눈을 보시라고요.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문제. 위의 점 0입니다. 또 하나 주의하실 거는 요게 일단은 그 유형이 아닌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유형인지 확인하세요. 요거까지 하면 딱 한 개 남는데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사실 이런 공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 이제 1번이든 2번이든 이용해서 그냥 가시면 되는 거라 그냥 그거는 문제랑 보여드릴게요. 자,
자, 1번 문제 가볼게요. 자, 위의 점 유형인데 먼저 y쪽을 쪼개겠습니다. 2y. 그리고 는. 자, 이 친구 소미야 이거 어떻게 하라고 했지? 저거 절반으로 반땡하세요. 절반으로. 그리고 이 친구 여기다가 아연아 어떻게 하라고? 여기다 뭐 쓸까요, 아연아? 그럼 요거 두 개 더하면 돼요. 요렇게 이제 외우세요. 약간 이런 문제입니다. 괜찮아요? 한 번 더. 자, 밑에 있는 거 동진아 요거 이제 요 자리에다 뭐라고 쓸까요? 네, 이렇게 6 분리하세요, 먼저. 그 다음, 자, 여기에 아까 전에 시우야, 요거 뭐 하라고 했지? 절반 반땡하세요. 그리고 뒤에 있는 y 자리에 영호가 혹시 여기에 내가 뭐 쓸 것 같아요? 이 자리. 그러니까 저거 두 개 더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쓰면 금방 나오겠죠? 아시겠죠?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앞장 가서 마지막 유형은 사실 공식이랄 게 없고요. 요 위에 1번, 2번을 잘 섞어서 풀면 되는 문제야. 구경만 하고 얘는 뒤에 있는 그냥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는 걸로 해서 마무리할게요. 3번 유형은요.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바깥점 유형. 여기에 한 번 더 밑줄. 이게 자 하나 주의하실 게 방금 바로 위에 했던 2번 유형 위의 점이랑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다시 위의 점 유형과 구분하세요. 그러니까 점이 나왔다고 들뜨지 말고 이게 위의 점인지 혹은 바깥점인지 이걸 또 구분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보통 이제 바깥점 유형은 다른 말로 이런 말로 많이 나오는데 그었다.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뭐 그었다 이런 말 나오면 바깥에서 그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부터 하시고 밑에 보시면 얘는 공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약간 이거를 풀기 위한 딱 직접적인 공식은 없고 그러니까 방법이 소개가 되는데 아까 제가 방법 3번은 이미 소개드렸죠. 판별식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거 이제 가능한데 이제 요거 말고 위에 있는 1번과 2번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요 1번과 2번이 뭐냐면 잘 봐. 방법 1번 이게 지금 뭐냐면 방금 위에서 배웠던 위의 점 이용 바로 위의 걸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어요. 위의 거. 두 번째는요. 방법 2번 제일 처음 배웠던 기울기로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3번은 위에서 배운 1번, 2번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단독으로 푸는 건 없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한번 문제를 보시면 이 소리구나 아실 겁니다. 자, 일단 넘어갈게요. 자, 이제 50쪽과 51쪽은요 제가 그냥 넘어갈까 하는데 왜 그냥 뭐 공식에다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체크할 게 뭐냐면 다들 이미 아시는 유형인데 특히 저희가 자, 저보세요. 다 끝났어요? 자, 위에 이제 얘는요 이번 페이지가 기울기야. 그러니까 지금 페이지마다 하나씩 나올 거예요. 기울기 페이지, 위에 점 페이지, 바깥점 페이지 하면 끝납니다. 세 가지 유형. 근데 특히 저희가 기울기 유형은요. 또 이 기울기를 컨셉 그냥 안 줘요. 그러니까 너네한테 앞장처럼 기울기가 얼마나 그냥 안 줘. 재미가 없어. 보통. 그래서 많이 주는 방식 몇 가지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뭐다? 다들 혹시 여기 필수 예제 제가 밑줄 한 개 그을 건데요. 다들 뭐 보이잖아. 어디에 밑줄? 어디에? 다들 평행이란 말 나오면 기울기 구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얘랑 평행인데요. 즉 이 말은 우리나 평행이란 말은 기울기가 없는 얘기야. 다들 기울기가 같다라는 거 아시죠? 뭐 이런 평행 당연히 나옵니다. 평행이다. 기울기 주겠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리고 자 밑에 자 2-1번 가시면 이것도 이제 고2니까 몇 번 본 적 있을 거예요. 여기에 밑줄. 이것도 이제 약간 잘 나오지 않지만 기울기를 주는 방법이에요. 특히 어떤 문장?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주는 경우. 이 경우 하나 외우실까요?
이 경우에 기울기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탄젠트로 구할 수가 있어요. 네. 약간 이거는 저기 거슬러 가면 중상 스타일, 중상 스타일. 중상 때도 나와요. 그러니까 기울기를 줄 때 이런 문장. 하영 씨 이거 혹시 알나? 이거 얼마인지 기억나? 오. 자, 스포할게요.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공식 쓰라고요. 그러니까 기울기 유형은 그냥 안 줘. 절대로 그냥 안 줘요. 재미가 없으니까. 뭔가 평행이에요. 뭐 이런 거요. 혹은 자 밑에 2-2번. 이거 성리야 어디에 밑줄? 수직이에요. 얘랑 수직인데요. 요것도 기울기 주는 방법이에요. 수직이다. 얘는 오랜만인데 자, 기울기. 자, 여러분들 고1 때 배우는데 기울기를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이용해서 기울기 알아보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특히나 기울기 문제는 그냥 안 줄 거니까 여러분들 잘 이용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다음 장 위에 제목 보시면 위의 점 나오면 공식 이용해서 구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내용은 52쪽입니다. 아, 근데 문제가 2개밖에 없네. 그럼 제가 그냥 여기 이제 맨 위에 문제를 하나 소개드리고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제 오늘 처음 하는 바깥점용이에요. 바깥점용. 제가 바깥점용은 지금 처음 설명드리는데, 자, 얘는요, 보통 이제 바깥점이라고 쓰는데, 실제 문제에는 이 말은 잘 안 쓰고요. 어떤 말? 이 점에서 그었다. 자, 이 말이 나옵니다. 다들 지금 오랜만인데 상황 이해했어요? 제가 한번 간단하게 그래프로 보여줄까? 다들 얘 그래프 모양 뭔지 알잖아요. 이런 모양이거든. 지금 현재 이 점이 여기 위에 있는 점이 아니에요. 지금 앞장 문제는 위에 있는 거야. 얘는 지금 바깥에 어딘가에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그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바깥점 유형. 그었다 유형이라고 해요. 그었다. 너네 고1 때 원 때도 이 세 가지 나온 적 있어. 원 때도. 뭐 기억나던가. 자, 요거 어떻게 구하는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공식은 따로 없고요. 이제 따라가는 과정이 있는데, 자,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오늘 1번과 2번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돼. 근데 개인적으로 약간 추천하는 거는 그 우리가 앞장에서 배운 기울기 버전의 공식을 좀 이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좀 그냥 깔끔해. 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한번 기울기 버전의 공식 한번 쓰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어쨌든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문제니까 일단은 뭐 기울기가 있을 거 아니야. 기울기를요, m이라고 적게요. m. 뭐 있을 거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까 말한 기울기 버전의 공식. 혹시 요거 y제곱인데, 하연아, 공식 혹시 기억나세요? 자, 기울기 버전의 공식이 뭐였더라? 뒤에 뭐 써야 돼요? m분의 p. 자, 이거 다들 외웠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기울기 버전 우리 쓰자는 거야, 한번. 그리고 사실은요, 위에 지금 보시면 저희가 지금 p 값을 구할 수 있거든요. p 값이 얼마예요? 1이잖아. 여기 p는 저희가 채울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뭘 구한 거냐면 접선의 방정식, 짧게 줄여 접방을 구한 거야. 공식으로. 그런데 이제 요 m 값을 구해야 끝나거든요. 요 m 값은요, 뭐 쓰면 돼? 요 점. 자, 상상해봐. 이 점에서 그었단 말은 지금 이 접선이 동진아 이 점을 지나요, 안 지나요? 당연히 지날 거예요. 저기서 그었으면 얘를 지나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저희 지난다. 또 뭐 하라고 그랬지? 대입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4,0 대입하시라는 거야. 그럼 m값 구할 수 있고 식이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약간 이렇게 푸는 과정이 있다고 얘는. 자, 대입해볼까요? 이렇게 되고요. 양쪽에다가 m 곱하시면 자,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얘 풀어보시면요. 4m제곱이 1이고요. m제곱이 4분의 1이니까 m값이 몇 개 나오냐면 뿔마 2개 나옵니다. 선생님 왜 2개예요? 이렇게 2개예요. 그래서 이제 긋는 방향에 따라 두 가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자, 여기 M 자리에다가 대입하시면 최종 정답이 나옵니다. 자,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돼요. 자, M 자리에 2분의 1 대입하시면 C가 하나 나옵니다. 20도 정답입니다. M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1 하나 대입하시면 요거 두 개가 정답인 그런 문제예요. 정리해봐. 그러니까 바깥점 유형은 이 친구를 위한 공식은 없어요. 근데 약간 앞에서 배운 공식들을 응용해서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푸는 걸 뭐 추천드립니다. 한번 더 해볼까? 맨 밑에 거. 자, 맨 밑에 문제 풀고 자, 여기까지가 일단 안 하고 시험 범위고 제가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그래서 이제 좀 질문도 받고 이제 시험 바로 직전이니까 확인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맨 밑에 문제 해볼게요. 다시 말할게. 점 나왔다고 들뜨지 마. 이거 무슨 점인지 꼭 확인하세요. 위의 점이면 바로 공식을 쓰면 돼. 근데 바깥 점이면 그거 쓰면 공식을 바로 쓸 수가 없어요. 자, 그거 기억하세요. 4-1번. 딱 정답입니다. 1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오늘은 약속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전에도 그 프린트만 안 썼으면 그냥 가능했을 건데 근데 앞에 이제 그 공부하는 방식이 약간 기본형 그게 맞는 거라서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은근히 이 뒷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빨리 넘어가. 그러니까 다음번 시험 범위 그 다음 내용 타원과 직선 쌍곡선 나와도 또 똑같아. 판별식 다 가능하고요. 공식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그냥 느낌 그대로 가시면 돼요. 그 다음 내용은. 근데 공식 외워. 너무 어려워요. 판별식. 가볼게요. 자, 이 문제. 자, 여기에서 그었다. 아, 이거 바깥점 유형이구나. 체크하시고요. 바깥점 유형은 곧바로 가는 공식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외운 공식을 이용할 건데, 개인적으로 권장드리는 거는 기울기 버전의 공식. 자, 기울기를 뭐 m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거 쉬우야. 요거 혹시 x제곱이거든. 혹시 접선의 방정식 공식 기억나? y는 mx 뒤에 뭐였게? 아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공식 잘 봐야 돼. 두 개 있어요. p는요. 여기를 이렇게 두면 p고 할 수 있어요. p가 지금 2분의 3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다가 2분의 3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이 점에서 그었으니까 이 점을 지나야 돼요. 저 점을 대입하시라는 거예요. 대입하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거 이제 m에 관한 2차 방정식 나오는 거 보이세요? 요거 이제 푸시면 m 값 2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저 좀 보고 갈게요. 요거 풀어보시면 m 값 한 개는 마이너스 2, 한 개는 3분의 2 나올 겁니다. 아마도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정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의 최종 정답만 써드릴게요. 자, m 값이 마이너스 2일 때는요, 요거 나옵니다. 요거 하나. 그리고 m 값이 3분의 2일 때는 요거 하나 나와서 정답이 두 개다. 이런 식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울기 유형 이용하세요. 자, 여기까지. 자, 마무리하시고, 자, 특별히 잠깐만 우리 이제 안 하고 친구들은 요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풀어보시라고. 여기 일단은 이번에 이제 저번에 제가 전달받은 바로 그 아마 기아도 그 교사용 부교재가 있나 봐요. 다들 아시네요. 거기에 특별히 이제 중단원, 대단원 요거 두 개가 이제 시험에 들어간다. 기아는 뻥 안 치거든요. 요거 안 할게요, 여러분들.
좀 많으니까. 기하는 선생님들이 거짓말 안 해. 왜 절대 기억하게 왜 거짓말해요? 그래서 요거 한번 풀어봐. 뭐 중단어, 대단어 정도 할만할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소개드리고 다음 주 이 시간에 이제 종강할게요. 일단은 안녕. 혹시 아까